안녕하세요. 크맘TV의 박영란입니다. 오늘은 배추동치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배추동치미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 김치를 가장 좋아하시고 늘 기다리시는 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드시거나 할 때 너무 좋고요. 특히 고기 요리 드실 때 같이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시원한 맛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오늘의 포인트는 국물을 시원하게 하고 배추가 아삭아삭하게 하는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배추 동치미에 중요한 게 이제 배추를 절여야 되거든요. 배추도 절이고 무도 절여야 되니까 배추 먼저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추를 2포기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배추를 선택하실 때는 기장이 조금 짧고 그 다음에 파란 잎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이 선명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배추가 좋고요. 또 너무 속이 꽉 차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속이 아주 꽉 찰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갓은 두껍지 않은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절일 때는 배추를 한 통 절일 때는 소금이 1컵이 필요하고요. 물이 6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추가 2포기이기 때문에 물은 12컵. 소금은 2컵을 가지고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추는 이렇게 들고 이 밑둥에 칼을 3분의 1 정도만 내려오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3분의 1에서 조금 더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얘를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에가 노랗고 안에가 너무 꽉 차지 않은 이런 배추가 맛있는 배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끝에를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칼로 한번 칼집을 이렇게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칼집을 한 번만 이렇게 이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물 12컵이 되겠습니다. 물 12컵. 그 다음에 소금이 2컵. 여기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쓰는 계량 도구는 계량컵인데 여기 없으시면 그냥 종이컵으로 쓰셔도 됩니다. 요 종이컵 1컵이 여기 계량하면 계량컵하고 1컵이 딱 맞기 때문에 만약에 계량컵이 없으시면 그냥 종이컵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제 수저는 제가 계량 스푼을 이걸로 사용하는데 이 계량 스푼은 1스푼이 일반 우리가 쓰는 가정에서 쓰는 수저에 약간 수북하게 하면 계량 스푼의 1스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일반 스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을 2컵 제가 준비를 했어요. 2컵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반만 여기다 넣는 거예요. 물에다 타도록 하겠습니다. 물 12컵, 소금 2컵, 소금 2컵 중에 1컵은 물에다가 지금 이제 탔어요. 물에다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제 녹여주시고요. 녹여주시고 나서 배추를 물에다가 이 소금물에다 한번 적셔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셔서 다른 그릇에다 이렇게 이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기고 지금 요거 남은 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쪽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가늠해가지고 요 정도 되면, 내가 손으로 요 정도 되면은 요게 배추 한 쪽에 들어가는 소금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집고 제가 3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넣는데 배추를 이렇게 드시고요. 끝에 한 2장쯤 됐을 때 3분의 1을 제가 넣을 거예요. 3분의 1을. 대 쪽에다만. 그럼 3분의 2가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또 중간에 배추를 한번 이렇게 좀 적셔가지고 3분의 1 쓰고 3분의 2가 남은 것 중에 다시 반을 대 쪽에다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남았네요. 그죠? 요 3분의 1을 요 대 쪽에 요 밑둥 대 쪽으로 한번 쓱 발라주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소금 물 풀어놓은 거에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적셔주시고 그릇을 이렇게 이제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소금 남은 거에 내가 이렇게 한 줌을 지우시고 3번만 제가 이제 넣을 거죠. 3번.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2번, 그 다음에 남은 거 여기 밑둥이 요 대 쪽에다 한번 발랐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 안에서도 나름 이제 질서가 있어요. 골고루 잘 절여지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게 통에다 넣고 이 밑둥을 이 입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통 안에서 이 밑둥을 입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남았어요. 그죠? 요 물하고 여기에 조금 남아져 있는 소금은 여기다 같이 녹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부어줄 건데 옆에다가 이렇게 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절인 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주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뒤집는다는 거는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다시 해서 밑둥 위에다가 입이 올라가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밑둥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또 이쪽으로 또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총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절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절여서 나른하게 다 절여지고 나면 여기 물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 물을 우리는 재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 재물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김치를 잘 담그는 방법이거든요. 재물에다가 한번 충분히 배추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는데, 배추는 절여지고 나면 이렇게 요 중간중간에 만져보면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요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요 재물에다가 한번 씻고, 그 다음에 건진 다음에 깨끗한 물로 2번을 씻으면 되고요. 그러면 재물에 1번,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 2번, 이렇게 총 3번을 씻으시고요. 절였는데 만약에 짜게 절여졌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너무 많다, 그러면 1번 더 씻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서 4번 정도 배추를 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건져서 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담그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배추를 이제 3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채반에다가 물기를 빼면 되고요. 그냥 여기다 막 넣게 되면 물기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배추를 물에서 건지고 나면 끝에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오므려 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오므려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렇게 배춧잎이 다 막으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도록 하면 물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빼주시고요. 빨간 배추김치 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빼셔야지 되는데, 오늘은 배추 동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아주 많이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는 이렇게 여기 칼집을 내고 절였지만 나중에 김치를 담그고 나면 여기서 맛이 없는 맛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칼로 이렇게 좀 저면서 여기를 떼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 김치를 나중에 물기 빼고 나서는 담글 때는 요거를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요. 이것도 잘못하다가 많이 도려내면은 가닥가닥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배추 준비하면 이제 물을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렇게 파란 게 많은 게 단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큰아이가 주말 농장 해가지고 직접 키운 무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 맛있고 달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배추 동치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조금 지저분할 땐 조금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시면 되고요. 3cm, 4cm, 두께 한 0.8cm. 뭐 두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도톰하게 그냥 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기장을 한 3등분 하셔가지고 3번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3번을 잘라가지고 그냥 하면 끝에 지저분해지고 되니까 요건 한쪽은 빼시고, 그 다음에 요거만 먼저 썰어주세요. 이렇게 도톰하게 0.8cm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요거 썰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썰은 거를 이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절이도록. 절이는데, 지금 요거 절이는 데는 소금 한 40g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스푼으로 따지면 한 3스푼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뿌리고 나면 이제 무에서 물이 조금 나오죠, 그죠? 물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더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솔솔 뿌려주시고, 그냥 손에 쥐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무는 절여갖고 씻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절인 거를 다 쓸 거거든요. 무에서 나오는 물도 같이 다 쓸 거기 때문에 씻지 않을 거라 깨끗하게 요거는 절이셔야지 돼요. 그대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절여서 1시간 정도 절이시면 되고요. 1시간 정도 절여서 준비한 게 이제 요거입니다. 아까는 물이 없었지만 물이 지금 이렇게 없지만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물을 같이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됐고, 그 다음에 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재료만 이제 다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료는 이렇게 배 요런 정도 한 500g 내외 뭐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한 3대 정도, 위에 2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밑둥에 요 흰 부분 요쪽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이렇게 작은 거 그냥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요. 청양고추 한 6개 정도, 6개 정도 청양고추 있으면 되고요. 요걸 이제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그냥 이렇게 4등분 하셔갖고 안에 지금 밑에 씨를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냥 얄팍하게 그냥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파는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대파를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국물이 이렇게 걸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요거는 좀 빼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찌개 끓이고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리고 이제 크기는 요걸 한 3등분 정도, 3등분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는 그냥 이제 그냥 굵게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2cm 정도만 이렇게 썰으시면 되고, 이거는요. 이렇게 김치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국물은 6.5리터라 그랬죠. 물 6.5리터를 이렇게 이제 부어주세요. 이게 지금 5리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6.5리터.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풀이 들어갈 거예요. 풀. 요거는 이제 찹쌀풀 되겠습니다. 찹쌀풀 여기다 이제 부어주세요. 김치할 때 이제 우리가 풀국을 쓸 때 2가지 방법으로 쓰거든요. 습식가루하고 건식으로 이제 쓰는데, 요거는 저는 오늘 건식으로 했고요. 건식으로 할 때 이제 오늘처럼 이런 농도로 쓰실 때는 10대1 비율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뭐 10숟가락이다 그러면 풀이 1숟가락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오늘이 여기 들어가는 풀은 1컵이 되겠습니다. 1컵. 그래서 1컵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늘하고 이제 생강이 들어갈 거예요. 마늘, 그 다음에 생강. 마늘은 한 100g 정도 되고요. 생강은 한 15g 정도 되는데, 생강은 너무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김치에 마늘은 넉넉히 넣으시면 김치를 시원하게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유기산을 만들어서 톡 쏘게 하는 역할을 마늘이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생강은 겨울에는 조금 넣고 여름에는 오히려 안 넣는 것이 김치를 더 맛있게 하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5g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생강 맛하고 마늘 맛을 물에다가 이제 우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제 꼭 짤 거예요. 제가 꼭 짜고, 나중에 요거 이제 짜고 남으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요건 다시 부직포에다 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김치 안에다가 쏙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갖고 생강 맛하고 이제 마늘 맛을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모든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이죠. 간을 잘 맞추는 것이 음식을 잘 만드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 간은 항상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간을 맞추는 거를 2가지로 할 거예요. 소금으로도 하고, 이제 동치미인데 젓갈을 넣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젓갈이 들어가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감칠맛도 나고. 그런데 익으면 뭐 비린내 하나도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갈 거고요. 아까 절일 때는 소금을 3스푼으로 절였어요. 절였고, 지금 국물에다가는 제가 2스푼만 넣을 거예요. 2스푼 이렇게 넣을 거고요. 젓갈을 멸치 액젓을 한 4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멸치 액젓 4스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설탕을 조금 넣을 거고요. 배추 동치미 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면 훨씬 단맛이 약간 올라가면서 더 시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추 동치미 할 때는 설탕을 그냥 한 3스푼 정도, 오늘 물 6.5리터 담는 거에 한 3스푼 정도 제가 이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요거를 저는 넣죠. 고추씨. 그래서 고추씨는 고추 빻을 때 방앗간에서 그냥 고추씨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고추에서 나오는 고추씨는 윤이 반질반질 나잖아요. 그거 이제 준비하셨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동치미 할 때도 쓰시고 그냥 빨간 김치 할 때도 쓰시고 그러면 다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군데군데 빨간 고추씨가 크게 있어도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김치가 더 아주 먹음직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고추씨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깨끗한 고추씨는 뭐 그냥 넣으셔도 되는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 갖고 모래가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은 한번 씻어서 씻으면 위에 얘가 다 뜨거든요. 씨가. 그럼 씨가 뜨면 채로 싹 걷어 가지고 이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컵. 그래서 이제 국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먹음직스럽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금 녹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다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담그기만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하죠. 재료 준비하면 담그는 거는 아주 간단하고요. 이제 김치통에다가 이제 담그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통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추를 여기다가 물기 이제 빠진 거를 그냥 이렇게 톡톡 넣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쪽에다 넣으세요. 넣으시고 요 재료를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넣으셔도 되고 부직포에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양이 많을 때는 깔끔하게 담그시려면 부직포에다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는 부직포에다 넣고 일부는 위에다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명을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근 다음에 무 아까 절여진 거 있죠? 무 절여져 있는 거. 이 물까지 다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 절여진 거를 이 위에다 올리세요. 그냥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이 재료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배도 넣고 그 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부직포에다가 지금은 이제 양이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데 많은 양 할 때는 깔끔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주머니가 잘 나와 있어 가지고 큰 거는 뭐 이런 데다 넣으시면 되고 작은 거는 좀 이렇게 작은 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1분의 반은 제가 이제 그냥 넣었고요. 반은 부직포에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 없을 때는 그냥 넣고 하셔도 돼요. 이걸 이렇게 해서 안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마늘이 남았어요. 그죠? 아까 마늘이 남아서 저는 요 마늘이 아까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맛을 빼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우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안쪽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남았잖아요. 배추가. 그러면 요 안에서도 지금 이쪽이 밑둥이고 여기가 입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다음에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파리 있는 쪽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배추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고 다시 또 이제 무를 넣어주시면 돼. 이 무 절인 거를 그냥 넣어주세요. 지금 요 물은 여기 지금 김치 국물 만든 데다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그냥 버주시면 돼요. 이거를 국물을 버주시는데 여기 지금 고추씨가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다 이제 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를 담그고 나면 위에를 만약에 이제 배추 뭐 이렇게 겉잎이 있다 그러면 배추 겉잎을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실온에 한 이틀 정도 놔놓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익으면 되는데 집집마다 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에다 놔두면 국물만 먼저 익어요. 국물이 먼저 익기 시작하면 기포가 올라와요. 그게 한 이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물에 기포가 올라오면 아 국물이 익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배추까지 다 익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장고가 보통 일반 냉장고는 한 5도 되고 김치 냉장고는 한 2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온에다 놔두면 한 18도 뭐 이렇게 됐던 게 다시 2도나 5도까지 되려면 온도가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 걸리는 시간 안에 얘가 너무 식게 되기 때문에 내용물은 익지 않고 국물만 익기 시작할 때 냉장고에 두셔야지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김치는 저온에서 천천히 익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배추 동치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담가서 시원하게 이제 턱 썩에 익으면 소화도 도와주고 아주 시원하게, 그다음에 배추가 아주 아삭아삭한 달콤한 그런 동치미를 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